지역을 찾는 정치인들이요? 국민들의 목소리를 들으러 한 번씩은 내려오는 건 좋아요. 근데 이게 명절에만 내려와서 국민의 목소리를 들어야만 하나라는 생각을 좀 하긴 했어요. 국민들이 정치인들에게 바라는 건 아무래도 좀 더 열린 귀를 바라는 것 같아요. 국민의 목소리를 조금 더 들으려고 노력을 하는 그 자세 자체가 저는 솔직히 말해서 국민이 정치인에게 원하는 것이고 정치인 또한 국민에게 해줘야 되는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정치 진짜 관심은 없기는 한데 많이 봤어요. 그거 보면서 항상 드는 생각은 표 받으려고 그러네 그런 생각밖에 안 하거든요. 그런 것도 이제 하나의 정치인들도 그런 사람들 일 중에 하나니까 그렇게 나쁘다고 생각은 안 들고 명절에만 찾는 거는 좀 나쁘다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일단 오면 정치인들도 이제 지역에 내려와서 뭐가 안 좋은 건지 뭐가 좋은 건지 직접 보고 고쳐줘야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으니까 오는 게 일단은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안녕하십니까. 페트롤 전북의 함윤호입니다. 명절을 맞아 전북을 찾은 정치인들에게 하고 싶은 말, 시민들의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 이번 추석 민심 정치권은 어떻게 듣고 있을까요? 고물가에 기상이변까지 겹쳐 이중 삼중고를 겪다 보니 그 어느 때보다 어려움이 더 큰 상황입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으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만 이제 이런 풍성함을 느낄 만한 여유가 없는 게 지금의 현실인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추석 연휴 혹시라도 정치인들에게 추석 인사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거나 위법 행위가 없었는지도 돌아보셔야 되겠습니다. 선거법을 위반해서는 안 되는 사람들, 국회의원, 지방의원, 지방자치단체장 등에 해당이 되는데 위법 행위가 발생했다면 고발 등 엄중한 조치가 취해지고 금품이나 음식물 등을 받은 사람에게도 최고 3천만 원 내에서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실제로 명절 때마다 이런 일이 빈번하게 발생해 과태료를 물어내는 경우가 종종 있어 왔습니다. 꼭 주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추석 연휴 마지막 날 끝까지 안전하고 평안한 명절 보내시길 바라면서 9월 12일 월요일 페트롤 전북 시작합니다. 네, 매주 월요일 이 시간 주요 정치 이슈를 짚어보고 있습니다. 오늘도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힘 정운천 국회의원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자,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국회의원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추석 명절 잘 보내고 계십니까? 안녕하세요, 시영대입니다. 예. 정 의원님도 추석 명절 잘 보내고 계시는지요? 예, 잘 보내고 있습니다. 예. 민심 어떻게 좀 듣고 보고 계십니까? 네, 이번에 그냥 흰남도 태풍, 예. 태풍이 그냥 이 농작물이 지금 막 수확기철인데 그렇죠. 큰 피해를 주지 않고 지나가는 무엇보다도 다행이라는 생각을 다 갖고 있고요. 예. 또 이렇게 돌아다녀 보니까 제가 7년 연속 예결위원 하면서 예산 많이 만드는 게 많이 알려졌어요. 네, 맞습니다. 그래가지고 더 좀 고생해달라. 또 그런 얘기. 좀 싸움 좀 하지 말고 좀 민생 문제 해결해달라. 예. 또 요새 이제 쌀값이 지금 계속 하락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쌀값 안정되게 좀 만들어달라. 농업 전문가니까. 예. 뭐 이런 등등의 얘기들이 왔는데 위로의 말씀도 많이 들었습니다. 예. 역시 정치인들 우리 국민의 안전을 가장 우선하고 있고요. 특히나 추석 맞아서 우리 정 의원님 늘 쌍발동 시대를 주장하고 계시고 또 예산하면 이제 정운천 의원을 떠올릴 정도고 요즘 우리 안에서는 또 협심을 통해서 원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 속에서 정 의원님 여러 칭찬도 많이 받으셨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진짜 우리 김관영 도지사 오고 한병도 위원장이 에서 이렇게 삼축 체제가 됐는데 우선 예산이나 이런 등등은 한병도 위원장 저하고 함께 해서 우리 김관영 도지사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성과를 낼 수 있는 그런 체제를 만드는 데 대해서 굉장히 의미 있게 우리 도민들이 생각을 하더라고요. 예. 맨 과거에는 싸움만 했잖아요. 너 네가 잘났니 내가 잘났니 막 했는데 우리 이제 국민의힘이 좀 미약하지만 제가 도당위원장 또 7년 연속 예결위원 하다 보니까 조금 한 축으로 역할을 좀 할 수 있다 이렇게 도민들이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 민주당과 함께 이렇게 해서 전북 발전시키는데 큰 기대와 희망을 가지시는 것 같아서 더욱 열심히 노력할까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우리 신영대 의원님 군산 조선소 블록 재가동부터 시작해서 우리 페트롤 전북의 패널로서 좀 많은 민주당을 대표해서 활약해 주시고 계시고 칭찬받을 일도 많이 하셨습니다. 네. 어쨌든 이번에 추석에 이제 정치인들 대부분 찾는 장소가 재래시장이잖아요. 예. 전통시장을 찾았는데 많은 시민분들이 이런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물가가 너무 많이 올랐다고. 그렇죠. 물가가 오르면 이게 장사하시는 분들도 장사가 안 되고 소비할 때 안 사가니까요. 이런 게 너무 어렵다. 그래서 물가를 좀 안정시키면 좋겠다 이런 의견도 주셨고
두 번째로 이제 이번에 지역화폐 예산이 전액 삭감됐다는 보도가 나오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이 지역화폐가 지역 경제에 기여하는 바가 컸거든요. 예. 이런 부분에 우려도 좀 많이 전달해 주시면서 국회 차원에서 좀 증액을 시켰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예. 해주셨고요. 또 세 번째로는 뭐 우리 전라북도는 뭐 여야가 함께 합심해서 하고 있는데 국민을 보면 굉장히 불안하잖아요. 집권 여당이 불안하고 대통령의 국정 능력에 대해서 좀 여러 가지 불안한 요소가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걱정도 표현하시면서 민주당 마이너도 좀 잘 단합해서 지역 발전에서 국가 예산도 많이 확보하고 싸움하지 말고 민생 챙겨라 이런 말씀 해주셨고요. 예. 또 지역적으로 보면 어쨌든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가 내년 1월에 가동할 계획인데 조금 일정을 앞당겨서 올해 10월부터 재가동하게 됐거든요. 이런 예. 부분에 대해서 매우 흡족해 하시면서 칭찬도 많이 해주시고 그랬습니다. 예. 전국적으로 보면 또 우리적으로 보면 그 말씀들을 하나하나 좀 더 분석을 해보면 사실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이나 거대 여당, 야당으로서의 모습, 정치인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집안 싸움 또 화합하지 못하는 모습, 지금 물가는 민생은 어려운데 뭐 이런 한탄의 목소리 많이 하시는데 이번 추석 때도 그런 말씀 많이 들으셨을 것 같습니다. 정 의원님. 그렇죠. 예. 네. 실제 이제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벌써 한 30일, 130일 정도 됐는데요. 여전히 지금 원래 그렇잖아요. 집권 여당의 선거를 이기면 당이 안정적으로 운영되면서 그 대통령을 뒷받침해야 되는데 오히려 당이 좀 혼란스럽고 또 대통령도 오락가락한 행보를 보내고 있고 그리고 뭐 정책 나오는 게 민생에 관련된 서민에 관련된 정책보다는 부자 감세 이런 정책도 나오고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 우려도 크실 텐데 특히 우리 전북 지역의 우리 군산 지역의 유권자들 국민들의 여론이 매우 좀 걱정스러운 여론들이 많이 컸습니다. 추석 연휴 마지막 날인데 그래도 좀 정부에 대한 칭찬도 좀 하시고 힘도 보죠. 칭찬을 많이 저는 개인적으로 전에 이제 그 얘기를 지지하면서 우리 그 정부 관계자한테 얘기했던 게 있어요. 윤석열 정부가 진심으로 성공하기를 바란다. 이것이 왜 그러냐면 윤석열 정부 성공해야만이 국가가 발전하는 거고 국민들이 행복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모습 자체가 지금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걱정이 크죠. 정치하는 사람, 국민을 떠나서 정치를 한 사람은 왜 걱정스럽습니다. 네. 성공한 정부 좀 하려고면 좀 좋은 얘기도 좀 하지. 추석 명절에 6개월 정도는 허니문 기간이라는데 지금 뭐 문제된다고 자꾸 그렇게 꼬투리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좀 국민들이 볼 때 좀 싫어하지요. 근데 저는 이제 이번에 놀라운 얘기는 우리 도민들이 이원화 시켜서 보는 것 같아요. 다시 얘기하면 윤석열 정부는 마음에 안 들지만 정운천 의원은 정말 고생한다. 이렇게 이원화시키는 것 같아요. 제가 위로를 많이 받았어요. 왜냐하면은 윤석열 정운천을 갖다 때리고 싶은데 그렇게 때리고 싶은 생각이 없는 것 같아. 그건 뭐 마음에 듭니다. 그거는 저희가 월요일 아침에 이 정치 토크 시간을 통해서 정치자분들의 이제 뭐 반응도 그렇고 말씀을 들어보면 역시 정운천 의원에 대해서 윤석열 정부와 괴를 같이 하고 있는 모습에서 좀 분리해서 바라보는 시각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오로지 이렇게 쌍발통 정치에서 전북 발전을 위해서 이러나 저러나 눈이 오나 비가 오나 한 10년 노력하니까 그거는 인정을 하는 것 같아요. 그 말씀은 개인적으로 우리 국민의힘의 여러 모습은 마음에 들지 않지만 정원천 의원님이 전북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시는 모습에서는 저도 좀 선배한테 죄송한 말씀이나 칭찬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렇지만 두 분 그렇지만 반대로 보면 윤석열 정부 안에서 핵심 인사로 정운천 의원의 역할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나 이런 반문을 던질 수 있고 또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이후에 우리 지역의 국회의원들 활약 지명직 최고위원 정도 하나를 지금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죠. 그러면 우리 도민들은 전북의 국회의원들 물론 이제 정운천 의원님은 지역구를 한 번 하시고 지금 비례이긴 하십니다만 정치력에 대해서 여전히 약하구나라는 생각을 하실 것 같아서 추석 연휴 마지막 날 이거 좀 스스로 좀 한번 허심탄회하게 한번 말씀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먼저 얘기할까요? 저는 사실 중앙 정치의 핵심에 들어가서 일할 생각이 아직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제가 국민통합위원장으로 당헌 단계에 들어 있어서 호남 전체를 제가 담당하고 있고. 또 거기에 동행의원 50명을 해가지고 호남의 각 군마다 동행의원으로 해서 법안 예산
또 그다음에 이제 자매교련 이런 등등에 집중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예. 요 일들은 아주 세목적으로 이렇게 풀어가야 할 일이지 중앙 무대에서 좀 소리 낸다고 제가 아무리 큰다고 거기서 큰 일을 해내기는 어렵습니다. 예. 그러니까 실질적인 일을 좀 해드리자. 아하. 이제 그런 차원에서 역할을 지금 충분히 하고 있고, 제가 엮어져 있는 우리 의원단, 동행 의원단이 58명이 있거든요. 예. 58명으로 또 거기에는 또 9명이나 예결위원이 있고, 여기를 유기적으로 해서 우리 지역에 대한 배려, 지역 발전, 여기에 몰두하는 것이 제가 해야 할 몫이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예. 그대로 할 생각입니다. 신 의원님, 더불어민주당 전북 도당 차원에서 이번 전당대회 이후에 어떤 주요 당직 관련해서 목소리들을 좀 내셔야 되는데 어떻습니까, 현재는? 어쨌든 이번에 특보단장에 김현덕 의원이 임명되고요. 예. 그리고 수석대변인에 안호영 의원이 임명되셔서 그렇죠. 그래도 당 지도부에 그래도 중요한 자리에 두 분이 포함되셔서 참 다행이다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실제 전북 지역의 국회의원들이 집중해야 할 과제는 중앙 정치에 집중해서 뭐 이름을 많이 알리고 이것도 중요하지만 실제 지역의 현안들을 꼼꼼히 챙기는 과정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네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지금 전라북도 의원님들 우리 민주당 소속 의원님뿐만 아니라 국민의힘 의원님까지 포함해서 그런 전북 발전을 위해서 함께 힘을 모으자나 이런 분위기가 형성됐기 때문에 예. 이런 노력들을 더 길어 나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당에서 어떤 직책을 맡는 것 이상으로 중요한 것들이 결국은 예결위랄지 또는 각각 상임위에 간사랄지 또 중요한 상임위에 들어가서 예산 확보하는 문제 이런 것들이 매우 중요한 과제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 역시도 이제 전에 대변인도 하고 원내 부대표 했지만 그 것보다 더 중요했던 것이 지역 주민들과 함께 만나서 지역 주민들이 가장 원하는 과제가 무엇인지 예. 지역에 오랫동안 해묵은 숙제가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이걸 해결하는 알겠습니다. 노력이 더 필요하다. 그리고 성과를 만드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예. 그런 노력들은 저뿐만 아니라 전라북도에 있는 우리 민주당 국회의원님들 함께 다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결과들이 하나씩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자, 정치 토크 늘 뭐 비판은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도 상반기에 우리 전북의 희망이 됐던 뉴스들 또 희망으로 앞으로 그림을 그려가야 될 그런 뉴스들 가운데 하나를 좀 뽑아보면 정운천 의원님. 예. 그래도 하이퍼튜브 테스트베드가 우리 새만금에 들어선다는 소식 뽑을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제가요, 우리 김관영 도지사 그리고 민주당과 함께 협치의 시대가 열렸다. 이번부터. 근데 협치의 시대의 제1호가 하이퍼튜브 9천억짜리. 예. 앞으로 경제 성과 이렇게 성과가 9조 8천억까지 올라간다고 하는데 이게 이제 공모 사업에서 이게 이렇게 저희가 이제 인수위에서 그거를 제일 실천 과제로 집어넣는데 예. 또 이제 원희룡 장관하고 연결하는 부분. 근데 김관영 도지사의 그런 프레젠테이션을 제대로 하고 이래서 협치의 성과물이 돼서 1호 성과물로 해가지고 계속 발전시킬 수 있는 거고 그다음에 앞으로 과정은 이제 특별자치도 양당이 공동으로 발의를 해가지고 지금 행안위에 지금 상임위에 이제 들어가서 올해 금년 안에 이제 진행하는 그러한 걸 모두 협치의 성과물로 꼭 이번에 만들어내서 예. 우리 도민들께 희망을 드릴 생각입니다. 예. 자, 신영대 의원님, 전북 희망 네. 뉴스 어떤 걸 꼽으시겠습니까? 네, 아무래도 제 지역구니까 전북 플러스 해서 군산 먼저 말씀드리면요. 예, 예. 어쨌든 현대중공 군산조선소가 군산 시민의 염원이었거든요. 이게 이제 10월부터 재가동된 건 매우 좀 좋은 소식이다 생각하고요. 또 두 번째로 군산의 전북대병원을 짓기로 한 지가 한 10년이 지났거든요. 예. 근데 이걸 이제 토지를 매입 못해서 그동안 어려웠던 것들을 제가 강임준 시장님과 협의해 가면서 토지 문제 해결하고 작년에 이제 예산까지 확정을 했어요. 설계비도 반영을 했고 그래서 이러한 부분 잘 진행되고 있는 것도 좀 매우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또 22년 동안 수건 사업이 있는데 지금 군산항 제2 준설 투기장을 만드는 것을 예비타운 수사를 통과를 했어요. 이게 통과돼야만이 예. 그동안 금난도 기존의 준설 투기장이요. 이 금난도를 개발하는 것들이 가능해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금난도 개발에 물꼬도 이제 텄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예. 또 하나 더 말씀드리면 우리 정운천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김관영 지사님 취임한 이후에 지역의 현안들이 하나씩 풀려나가고 있거든요. 그중에 하나가 하이퍼튜브 종합실험센터인데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게 좀 전라북도로 오게 되면 다행스럽고 작년에 예산 소위 활동하면서 그 호남권 청소년 딤센터 건립이
좀 거의 광주로 기울어지는 상황이었는데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예산도 반영도 어려웠던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공모사업으로 풀어서 우리한테도 기회가 주는 전제하에 예산을 통과시켜줬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그런 노력의 과정들이 쌓여서 김광현 지사님이 여러 가지 노력도 하고 전라북도의원들이 함께 노력해서 익산으로 유치한 것도 정말 좀 다행스럽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여당의 의원으로서 윤석열 정부에서 펼쳐지고 있는 여러 사업들 가운데 우리 전북이 좀 더 가져올 수 있는 그런 노력을 좀 많이 하실 수 있는 자리에 계셔서 특히나 말씀하신 국립호남권 청소년 디딤센터 공모 선정이라든지 또 다른 기다리고 있는 사업들 유치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잖아요. 정운천 의원님. 예. 근데 그 하나의 그 사례니까 얘기 드리면 작년에 이제 예계류에서 꼭 좀 집어넣어야 할 게 이제 뭐 신영대 의원님 말씀대로 전주 야구장 리모델링 하는 게 그렇죠. 굉장히 어려운 거였어요. 그거하고 이제 청소년 디딤돌 센터인데 우리 전라북도가 청소년 자살 생각률이 좀 불행하게도 전국 1위입니다. 또 거기에 대한 청소년을 위한 그런 디딤돌 센터가 뭐 광주하고 이제 경합이 있는데 그 전에 작년 예산을 만들 때 사실 익산으로 하자 해가지고 8.75억을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광주가 뛰어들었어요. 그래서 광주가 이제 힘이 세니까 그쪽으로 해가지고 공모 사업이 진행이 됐는데 뭐 금년에 어쨌든 지금 제가 우리 전북의 희망은 항상 그런 데하고 공모해서 경쟁 붙으면 우리가 졌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번에 이제 320억의 디딤돌 센터가 그렇게 선정을 익산으로 함으로 해서 이제 그런 협치의 청신호, 성과물이 이렇게 이루어진다 하는 의미에서는 굉장히 큰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아울러서 이제 하반기 기대할 만한 사업들을 보면 역시 여야 협치로 이뤄낸 아주 굵직한 우리 전북으로서는 아주 중요한 사안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 특별법 통과인데 이 법안 한병도 정운천 두 의원께서 대표 발의를 하셨습니다. 기대가 됩니다. 정운천 의원님. 지금 현재 가장 이제 중요한 거는 이미 다 이제 언론에 또 방송에서 알려져서 했는데 이게 이제 상임위에 들어가서 이제 상임위 첫 단추를 꼽아야 되는데 민주당에는 한병도 의원이 그 민주당 상임위 그 행안위에 있는 뭐 김철민, 오영환, 이해식, 천준호 의원들을 다 설득시켜서 거기에 이제 이번 대표 발의하는데 서명을 했단 말이에요. 또 저희도 지금 중심이 있는 우리 이채익 위원장하고 그다음 국민의힘 박성민 의원이 또 거기에 동의를 해가지고 지금 첫 단추가 잘 이렇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그 상임위 소위에서 결정이 되면 상임위로 올라갈 거고 이제 결론이 되는데 이 문제에서 가장 이제 중요한 문제는 지금 대한민국이 지금 지방 발전을 위해서 수도권과 대응을 해서 5대 2축 체제인데 5대 대는 뭐 충청권 충청권 경남 대구 경북 부산 부울경 뭐 이렇게 해서 하잖아요. 근데 호남권에 광주 전남이 우리가 들어갈 거냐 안 들어갈 거냐 이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분리해서 우리가 강원도하고 제주도하고 우리도 하고 해가지고 특별자치도로 해서 특별 권한을 좀 갖는 제도를 만들어서 이 낙후된 전북, 이 낙후된 지역을 이렇게 발전시켜보자 하는 그런 법안의 내용이 이제 큰 틀을 잡고 이게 되면 이제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예산 이런 등등이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내는 그러한 이제 2단계 전략으로 이렇게 법안을 만들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17개 광역시도가 있는데 말씀하신 4개 메가시티권에 있고 또 제주나 강원처럼 특별자치가 있는데 우리만 지금 외로운 섬에 떠 있는데 이 사안에서 지금 법안을 발의한 상황에서 이제 통과되기를 기대하고 있는 대목. 신영대 의원님, 이건 뭐 지금 여야 함께 이뤄낼 수 있는 좋은 아주 법안이 되겠습니다.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 보고요. 저희가 특별자치도 관련해서 법안을 낸 다음에 저희 전라북도 민주당 의원들이 민주당 원내대표도 만나서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는 의사도 확인했고요. 그래서 이건 좀 그 정운천 의원도 국민의힘도 노력해 주시고 저희 민주당도 노력하면 이건 충분히 통과가 가능할 거다 생각합니다. 다만 이런 거죠. 지금 쭉 설명을 드려서 설명하셨지만 지금 부울경, 부산, 울산, 경남이 하나로 묶겠다. 대구, 경북이 함께 하겠다. 광주, 전남도 함께 하겠다. 그리고 충청권에서 대전, 세종, 충남, 충북도 함께 충청권으로 메가시티를 만들겠다. 이런 거거든요. 근데 거기에 빠져있는 게 지금 전북, 제주도, 그리고 강원도가 빠져있는데 제주도나 지금 강원도는 특별자치도로 현재 지위를 부여받았고요.
이 전북만 남아 있는 거라서 전북도 이제 특별자치도 하겠다고 하는 건데 실제 일반 다른 광역 시도보다는 많은 자치권을 부여받는 게 특별자치도 법인데 그 내용을 내서 이제 우리가 잘 채워나가는 거 예산이랄지 특별자치도가 돼봤자 뭐 명식만 특별자치도고 국가 예산 지원도 좀 적어지고 여러 가지 자치권에 대한 권한 유임도 좀 적고 한다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1차는 특별자치도 지위를 부여받고 2단계로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예산이랄지 그리고 자치권의 확대랄지 이런 부분이 함께 병행될 수 있도록 꾸준히 협조하겠습니다. 협의하고 하겠습니다. 자, 지금 뭐 그래도 우리 앞에 강원도 지금 내년 6월이면 이제 시행이 되는데 통과가 되더라도 그 내용이 지금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핵심이 좀 빠져서는 안 되겠고 그래서 일단 법안 통과되는데 여야의 연대 중요하고 그 내용을 어떻게 실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 좀 더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약간의 한병도 의원과 정은철 의원님 조금은 차이가 있으시죠? 물론 이제 저희 한병도 의원이 26개 항이고 저희가 28개 항인데 이제 그 두 개 항이 뭐냐면 우리가 이제 이렇게 특별자치도가 되면 중앙 예산만이 할 게 아니라 우리의 발전 기금도 우리가 스스로 모아서 이렇게 자치도로 할 수 있는 그 기능을 제가 이제 집어넣었어요. 집어넣는데 이제 도민들께 드리고 싶은 얘기는 우선 상대가 있기 때문에 다른 도에서 이제 협조를 다른 국회의원한테 받아야 되기 때문에 너무 구체적으로 예산이다 뭐다 들어가면 이게 통과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한 대로 특별자치도라는 지위를 부여받으면 제주도가 있고 강원도가 있으니까 그 3개도하고 협의 체제를 구축해가지고 구체적으로 이제 그러한 정말 전국 도민에게 필요한 내용들을 집어넣는 2단계 전략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해갖고 이해를 해주시면 알겠습니다. 되겠습니다. 끝까지 노력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신영대 의원님, 공공의대 설립 이렇다 할 친척이 없어서 이것도 참 오래된 과제입니다. 또 다른 지자체에서 또 이곳에 또 욕심을 내고 있어요. 그 공공의과대학을 설립하는 것은 실제 문재인 정부의 공약이었고요. 약속이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추진했었죠. 추진 과정에 아시다시피 코로나가 발생하면서 이 공공의대 설립에서 의사협회가 크게 반발했죠. 근데 의사협회가 반발하는 가운데 의사들이 실제 코로나 방역이랄지 치료 과정에 함께 협조하지 않으면 극복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미뤄졌던 건데요. 여전히 저희 민주당 입장이야 분명합니다. 공공의대 설립, 그것도 남원에 설립하는 것은 진행한다라는 게 분명하고요. 그런 과정들을 실제 코로나가 발생하기 전부터 꼭 추진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제 국민의힘이 일정 정도의 반대가 있었죠. 그런 과정들을 극복하고 이제 코로나가 좀 안정되고 나면 공공의대 설립을 어쨌든 여야가 함께 추진하는 것. 과거에는 반대를 했었는데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께서 선거 과정에 공공의대 설립 필요하다는 이런 공약도 하셨고 또 국민의힘 의원으로 합류하신 우리 이용호 의원님도 구체적인 의지를 갖고 계시기 때문에 어쨌든 올해 후반기 국회 안에 공공의대 설립 방안들은 좀 법안을 좀 통과시키겠다 이런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왜 지금 이게 창원, 목포, 공주 전국적으로 이렇게 확대되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문재인 정부에서 공약을 할 때 너무 큰 공약으로 해가지고 이 공공의대를 그냥 10년 동안 4,000명을 이렇게 양성한다 하니까 일반 기존 의사협회가 동의하겠습니까? 이게 너무 확대해버리니까 우리는 49명 그 할당된 TO를 보충하는 그 개념으로 이렇게 축소해서 갔어야 되는데 그래서 저는 지금 이게 접근 방법이 공공의대를 남원을 오히려 시범적으로 하나 만들고 그 다음 단계에서 확대해서 하자 이런 등등의 전략적인 접근도 필요하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이용호 의원님이 우리 당으로 넘어오면서 이거를 목표로 어떻게 넘어오시기 때문에 저는 거기까지만 얘기 드리고자 합니다. 그렇게 우리 정원철 의원님이 조금 사실관계를 잘 파악을 못하신 것 같은데요. 사실 문재인 정부는 어떤 입장이냐면 전국적으로 각 지역마다 의대를 설립하겠다는 지역이 너무 많았죠. 심지어 우리 전라북도 내에서도 군산 지역도 의대 설립의 요구가 분명히 있는 건 사실이고요. 근데 이걸 다 해줄 수는 없는 거였고 그 당시 문재인 정부의 보건복지 입장은 어떤 거냐면 남원의 공공의과대학을 설립하는 거 하나 플러스 하나 정도 더 할 수 있다고 한다면
광역자치단체 중에서 의과대학이 없는 데가 전남 정도 하나 있다. 이 전남 정도 검토해 보겠다. 이런 거였고 전남 지역 내에서는 목포와 순천이 강하게 좀 그 서로 경쟁했던 이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도 다음 문제였던 거고 1순위 과제는 남원의 공공의과대가 설립하는 게 1순위 과제였고요. 이런 부분 역시도 하려고 했던 건데 결국은 의료계의 반발이라고 하는 게 결국은 의사 정원을 조금이라도 늘어나는 것에 대한 반발도 있는 거고 또 공공의과대학이 그런 실효성이 과연 있겠냐라는 반발도 그럼 있었던 거거든요. 이런 부분이었던 거지 다른 대한민국의 뭐 희망하는 모든 지역의 의과대학을 함께 하려고 하니 의대 정원을 대폭 늘려고 하니 이것 때문에 추진이 안 됐던 이런 상황들은 분명히 아니었습니다. 예. 그래도 전략적으로 좀 앞으로 우리 남원의 중심으로 이뤘던 그 서남 의대의 충원 차원에서의 목소리는 결국 이제 좀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때 4천 명으로 확대된 거는 누가 했든지 간에 그러한 문제로 의사협회가 난리가 난 거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우리 공공의대 49명 그 부분은 그냥 사라져버리고 4천 명이 큰 틀에서 막 하니까 이게 문제가 됐는데 이거를 이제 가름해를 대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그 가름해를 대서 우리 몫은 좀 찾아보자 하는 그런 걸로 해서 1단계, 2단계로 가는 게 그게 동의가 된다면 의사협회 이런 데서도 반대가 훨씬 줄어들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추석 연휴 마지막 날 마무리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운천 의원님. 예, 이제 김관영 도지사 시대가 열리면서 제가 10년 동안 강조했던 쌍발통 정치, 이제 쌍발통 정치가 협치의 정치 시대로 이렇게 발전되고 있습니다. 이런 걸 지켜보면서 정치가 꼭 싸움만 하지 않고 정말 힘을 모아서 지역 발전도 이렇게 시킬 수 있구나 하는 그러한 희망의 모델을 이번에 꼭 만들어내서 우리 도민들께 희망을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예, 신영대 의원님. 네, 9월 1일부터 100일간의 정기국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아마 정부에 대한 국정감사도 있고요. 예산 확보를 위한 예산국회도 함께 열릴 겁니다. 이런 정기국회 과정에서 어쨌든 맨 처음이 민생 제일, 두 번째로 국민 우선 이 기조로 좀 정기국회 100일을 잘 마무리하고요. 그 결과물로 우리 전북이 발전할 수 있는 예산 확보도 많이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고요. 앞으로도 월요일 아침 두 분께 더 많은 기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자,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국회의원 그리고 국민의힘의 정운천 국회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월요일 아침 페트롤 전북 정치쟁점은 앞으로도 계속되겠습니다. 많은 애청 바라겠습니다. 내일 아침 8시 30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윤혜였습니다. 고맙습니다.